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순천시민대학교 통기타 앤드 젬베 저녁반 맡고 있습니다. 강사 김상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비대면 수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할 때 맛보기 강좌,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이구나 라는 거를 미리 한번 예, 겪어보시고 강좌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실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죠? 예, 제 소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김상수입니다. 밑에 써져 있죠,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여기 밑에 강사 김상수 써져 있죠. 자, 저는요, 순천에서 30년 조금 넘었어요. 30년 넘게 통기타 라이브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업이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게 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업으로 하게 될지는 몰랐지만 대학교 때부터 알바로 통기타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노하우를 많이 알게 됐죠. 공연도 하러 다니고 뭐 이러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아무튼 뭐 어찌됐든 여러분들하고 같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 학기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기타 라이브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음반도 냈어요. 음반은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바람을 거슬러라고 써져 있죠. 바람을 거슬러라고 써져 있는 앨범 타이틀로 가지고 2013년도에 앨범도 발표하고 그렇게 가수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게 먼저 음악이 뭔지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간과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기타는 종합예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래도 해야 되고 기타 연주만 할 것 같으면 쉬워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궁극의 목적은 뭐냐면 기타 치면서 노래도 하고 공연을 하는 게 사실 저희의 궁극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음악의 3요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의 3요소는 자,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 리듬 있죠, 리듬. 첫 번째가 리듬이고요. 두 번째가 가락, 그다음에 세 번째가 화성입니다. 자, 그러면 리듬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리듬이란 일정하게 반복되는 박자 위에 길고 짧은 음을 늘어놓은 것이다. 그죠?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 자, 뭐 여기는 4분음표, 이거 4분음표예요. 4분음표, 8분음표. 섞여 있죠? 섞여 있고요. 뭐 불규칙하게 섞여 있어요. 이런 것들을 리듬이라고 해요. 리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락. 가락은 그러니까 리듬이라는 거는 영어죠, 영어.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장단. 장단이라 그러죠, 장단. 자, 그 다음에 가락은 높고 낮은 음을 질서 있게 표현한 것으로 멜로디 또는 선율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죠. 그 우리말로 선율, 멜로디, 그죠? 멜로디가 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리듬이 있으면 이번에는 멜로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멜로디 그림을 보시면 높낮이가 있죠. 높았다가 낮았다가 또 천천히 올라갔다가 또 위로 완전히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 올라가고 뭐 이런 멜로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성이 있습니다. 화성은 우리말로 화성이고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코드라 그러죠. 코드. 여러분들 코드란 얘기 많이 들으셨죠? 코드는 한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음이 어울려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 한 음만 단음은 화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두 개 이상이 어울려서 나는 소리를 화음이라고 그러고요. 이 화음 중에는 협화음이 있고요. 잘 어울리는 화음. 그다음에 불협화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리듬. 영어로 할게요. 리듬, 멜로디, 그다음에 코드. 이렇게 세 가지의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음악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셋 중에 어느 걸 더 중요시해야 될까요? 아마도 세 가지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리듬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른손으로 리듬을 쳐요. 이게 스트로크 또는 아르페지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리듬을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가락은 자 우리가 왼손으로 이렇게 멜로디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가락이 멜로디라 그랬죠, 영어로. 멜로디로 솔솔랄라 솔솔미 이런 거를 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멜로디를 연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성이 있죠, 화성. 화성은 아까 코드라 그랬죠. 코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타 코드 모양을 여러분들이 이제 또 배우실 건데 그런 기타 코드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는데 그게 화성이에요, 화성. 그래서 지금 어때요? 지금 오른손은 스트로크, 예? 리듬 쳐야 되고요. 왼손으로는 뭐 멜로디를 할 수도 있고 코드를 잡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는 거면은 멜로디는 입으로 학교종이 이게 멜로디 가락이에요, 가락. 입으로 노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코드를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벌써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되는 게 통기타 연주, 그러니까 통기타 싱얼롱이죠.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예, 어, 공연 형식의 형태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음악의 3요소 정말 중요해요. 예, 이 3요소를 모르고는 어느 하나라도 모르게 되면 아마도 음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리듬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리듬을 먼저 배우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멜로디를 우리가 왼손으로 멜로디를 이렇게 연주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스트로크를 먼저 배울 겁니다. 근데 스트로크를 하려면 우리가 리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리듬이라는 건 뭐냐면 자, 박자 있죠, 박자. 4분의 4박자, 아니면 4분의 3박자, 아니면 8분의 6박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럼 보면 메타 또는 타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박자를 이 음표는 몇 분 음표냐? 4분 음표냐? 아니면 4분 음표냐? 아니면 8분 음표냐? 아니면 뭐 16분 음표냐?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는 게 박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박자를 세는 거예요. 이게 박자 세는 거라 그래요. 박자. 그 다음에 빠르기가 있어요. 빠르기, 템포. 우리가 똑같이 네 박을 세더라도 하나, 둘, 셋, 넷 하고 세는 거하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틀리죠. 속도가 틀리죠. 이걸 빠르기라 그래요. 빠르기, 템포라고 그럽니다. 템포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BPM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분 동안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 하나의 박자가 1분 동안 몇 번이 나오느냐 이거를 BPM이라 그래요. 그래서 BPM 비트 퍼 미닛입니다. 그래서 BPM 60 그러면 1분에 60박이에요. 60박. 하나, 둘, 셋, 넷. 여러분들 초 세죠? 1초, 2초, 3초, 4초 이런 식으로 60까지 세면 딱 이 속도로 60까지 세게 되면 딱 BPM 6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빠르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 자, 강조가 있죠. 강조. 액센트라고 합니다. 액센트. 자, 리듬에는 반드시 액센트가 들어가야 돼요. 액센트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를 낭송을 할 때도 그러죠. 뭐 띄어쓰기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띄어쓰기 강조할 때 그러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라는 표현도 잘못됐지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거 띄어쓰기죠. 근데 자, 액센트가 만약에 없어요. 띄어쓰기도 없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자, 이런 식으로 로봇처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도 억양이 있잖아요. 억양이 있듯이 리듬에도 억양이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약하게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자를 저기 뭐냐
어, 8비트 박자를 쳐볼게요. 고고 비트, 고고 8비트를 쳐볼게요. 자, 1 and 2 and 3 and 4 and 8번 쳤죠. 자, 이거는 액센트가 없었어요. 근데 액센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액센트가 들어가면 1 and 2 and 3 and 4 and 자, 이런 식으로 액센트가 들어가줘야 리듬이 완성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패턴이 있어요. 패턴. 자, 패턴이란 건 뭐냐면 반복돼서 나오는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나오는 리듬을 패턴이라 그러는데 방금 어땠어요? 방금 고고 8비트면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지금 똑같은 게 반복이 됐죠. 제가 3번 반복을 했는데 이런 반복이 되는 패턴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 패턴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다양성을 주고 변화를 주기 위한 거지 이 패턴이 주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가장 이 노래에서 어떤 곡에서 반복이 됐을 때 중요한 패턴이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악의 3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지금 음악의 3요소에서 다시 뭐라 그랬죠? 음악의 3요소는 음악의 3요소는 리듬, 가락, 화성. 자, 리듬은 영어죠. 리듬 영어. 장단, 가락은 멜로디, 화성은 코드. 이 세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가락, 리듬, 장단이죠, 장단. 왜냐면 우리 여러분들 그 술 한잔 하시면서 젓가락 장단 많이 두들겨 보셨죠? 그래서 리듬이 사실은 제일 접하기가 쉬운 어떤 그런 타악기적인 요소가 가장 접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것도 어려워요. 리듬도. 왜 그러냐면 리듬도 빠르기가 있어야 되고 박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조, 액센트, 그 다음에 패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해요. 음악이라는 게. 그렇지만 하나씩 배워가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리듬에서 배울 수 있는 그 박자세기. 자, 박자세기 한번 봐볼게요. 자, 이 박자세기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은 세 보셨죠? 하나, 둘, 셋, 넷. 근데 여러분들 악보를 보실 줄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지만 볼 줄 알면 정말 좋아요. 음악이 재밌어져요. 자, 여기는 지금 여기 C라고 써졌죠? 이 C라고 이렇게 써진 거는 자, 여기 C라고 써진 거는 4분의 4박자라는 뜻입니다. 4분의 4박자라는 뜻이고요. 약식 표현이죠. 약식 표현. 4분의 4박자는 한마디에 4분음표예요. 이게 4분음표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세로줄 있죠. 세로줄 하나, 여기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마디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마디인데 한 마디 안에 4분음표. 이게 지금 꼬리가 없는 머리가 까만 4분음표. 4분음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를 4분의 4박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1, 2, 3, 4 우리말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박자를 세죠. 근데 이제 영어로 세주시면 더 좋아요. 1, 2, 3, 4 이렇게 세시면 돼요. 그러면 네 박입니다. 네 박. 2분음표죠. 2분음표. 2분음표라는 거는 한 마디를 2등분한 음표다. 그래서 2분음표라고 합니다. 여기는 5음표라고 하죠. 5음표. 이게 4분음표예요. 4등분 했으니까 4분음표, 2등분 했으니까 2분음표. 여기는 한 마디를 온전히 다 쓰기 때문에 5음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음표죠. 자, 1, 2, 3, 4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1, 2, 3, 4 이렇게 갔죠. 근데 여기는 1, 2, 3, 4 이런 식으로 박자를 세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2분음표, 그다음 4분음표 두 개로 되어 있죠. 그러면 1, 2, 3, 4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8분음표가 나와요. 우리가 8분음표가 나오면 어떻게 세야 되냐면 1, 2, 3, 4 했던 거를 중간에 and를 넣어야 and 1 and 2 and 3 and 4 and이죠. 다시 한번요. 1 and 2 and 3 and 4 and 이런 식으로 and을 넣어가지고 박자를 셉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한 박이니까 1 and 2 and 3 and 4 and 예, 이런 느낌이죠. 자, 다시 한번 1 and 2 and 3 and 4 and 8분음표에서는 이렇게 가죠. 자, 다시 한번. 자, 1 and 2 and 3 and 4 and 자, 이런 식으로 예, 박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줄 1 and 2 and 3 and 4 and 이런 식으로 박자를 셉니다. 자, 그래서 뭐 16분음표까지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요? 16분음표. 16분음표는 어떻게 세야 되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1E에나, 2E에나, 3E에나, 4E에나, 이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16분음표는 음표가 많으니까 템포가 빠를 때는 굉장히 빨라요. 1E나, 2E나, 3E나, 4E나 이런 식으로, 그죠? 1E나, 2E나, 3E나, 4E나 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8분음표까지만 제도로 세도 예, 박자를 쪼갠다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했던 거를 1 and 2 and 3 and 4 and 일단 박자를 쪼갰죠. 박자를 쪼갠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자를 쪼갤 줄 아는 예,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기타를 한번 배워보도록 기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교재를 저한테 받으실 거예요. 앞으로 받으실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자, 기타의 생김새라고 되어 있죠. 기타의 생김새, 기타의 생김새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의 생김새. 여기 그림을 보시면 머리가 이거예요. 머리. 여기가 요거 빼고요. 자, 이게 머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하얀색 플라스틱이 너트라고 합니다. 너트에서 몸통까지를 네크라고 합니다. 넥이죠. 목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동그란 부분이 몸통이라고 합니다. 몸통. 기타의 모양이 이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줄 받침대 너트라고 돼 있죠. 너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브릿지라고 있죠. 브릿지에 보면 여기 쉐들이라고 또 있어요. 쉐들이 어떤 거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브릿지고요. 여기 보면 요 하얀색 플라스틱을 또 쉐들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기타는 줄이 6개예요. 줄이 6개인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줄 6개가 있죠. 줄의 두께가 틀리죠. 줄의 두께가 제일 얇은 줄이 1번 줄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제일 위에 두꺼운 줄이 6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줄의 두께도 틀린 줄이 6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플랫이라고 있어요. 플랫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쇠가 이렇게 있죠. 쇠가 박혀 있죠. 이 쇠를 플랫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천천히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기타라는 게 참 어려운 악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꾸준히 연습 안 하면 실력 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약간은 뭐라 그래야 되냐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좀 많이 힘든 악기예요. 그렇지만 배워두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려운 거 안 할 거예요. 쉬운 것만 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뭐 이런 기타에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게이름.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시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있는데 이거는 이탈리아 말이에요. 이탈리아 말. 이거 우리말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탈리아 말이고요. 자, 우리말로는 다라마마사 가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는 C, D, E, F, G, A, B, C입니다. 근데 기타 코드는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개 이름을 아는 게 정말 좋아요. 영어로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도는 C다. 레는 D다. 이런 식으로 연관을 잘 지을 줄 아시면 정말 이해가 빨라집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기타의 집한표라는 게 있어요. 기타의 집한표가 있는데 이 집한표는 그거예요. 그 피아노 건반에 개 이름이 정해져 있듯이 개 이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자, 보시면
자, 보시면 이게 6번 줄 개방현 소리예요. 개방현이 뭐냐면 이 너트에서 이 쉐들까지 빨랫줄처럼 널려 있는 상황에서 줄을 튕기면 줄이 울려요. 이 상태를 개방현 상태라고 합니다. 그 개방현 상태에 개 이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여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안 보일 거예요. 그죠? 글씨가 작아서 화면도 작은데다가 자 어찌됐든 이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일단 이 개 이름을 한번 쳐볼게요. 그죠? 낮은 미부터요. 미파솔라시도레미파솔라시도레미파. 자 지금 세 개 플랫 안에 있는 개 이름을 쳤어요. 세 개 플랫 안에 개 이름도 있지만 뭐 여기 보통 12 플랫까지 개 이름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멜로디 연주도 가능해요. 자 그럼 만약에 학교 종이를 치면 코드로 치면 이래요.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되죠. 근데 멜로디를 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 이름은 스케일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열심히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손가락의 모양, 손가락이 잡는 모양,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교재로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우실 게 각 줄의 연습이라고 그래가지고 방금 제가 세 개 플랫 안에 있는 개 이름을 쳤었죠. 그거를 또 배우실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코드의 모양, 이 기본 코드로 나오죠. 기본 코드라고 하는 거는 개방현을 사용하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방현이 들어가 있는 코드 C 코드 보면 여기 동그라미 돼 있죠. 동그라미 된 부분이 개방현이에요. 개방현이 들어가 있는 코드들을 기본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현 코드 여기도 개방현 코드죠. 뭐 E 마이너 근데 이제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울 게 C 코드하고요. A 마이너 코드, D 마이너 코드, G7 코드 배우실 겁니다. 처음에 코드 잡는 게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잡다 보면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리듬이야. 리듬. 우리가 코드를 배웠으면 그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리듬을 칠 수가 있어요. 스트로크라 그러죠. 이렇게 칩니다. 자 근데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슬로우 락입니다. 슬로우 락. 왜 슬로우 락을 제일 먼저 배우느냐? 템포가 늦어요. 템포가 느려요. 그러니까 쉽게 코드 체인지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길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슬로우 락의 리듬을 한번 패턴입니다. 기본 패턴이에요. 패턴 나오죠? 리듬에서. 자, 기본 패턴 한번 들어보십니다. 여기까지가 한 마디예요. 강약약, 중약약, 강약약, 중약약 이렇게 됩니다. 이게 슬로우 락이고요. 노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양희은 씨 노래 아시죠? 자, 두 번째 고고 8비트를 배울 겁니다. 이게 담다디 써져 있네요. 이상은 씨의 노래. 고고 8비트는 이렇게 돼요. 자, 고고 8비트입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양약 강약 양약 강약 담다디담 다디담 다디담 담다디담 담다디담 자, 이런 식으로 되는 코드가 고고 8비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새로운 코드를 배우실 거예요. 보면 G, C, D7 이렇게 나오는데 새로운 코드들도 배우시고요. 이제 칼립소라는 주법을 배우실 거예요. 칼립소가 좀 쉽지 않아요. 이제 액센트도 보세요. 액센트도 하나, 두 번째 박에 뒷박에 업스트로크 박에 액센트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박에 들어가 있고.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엇박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죠? 잔차크 차크 잔차크 차크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칼립소예요. 칼립소 주법. 뭐 지금 노래는 쉬운 걸로 다 하실 겁니다. 기본 코드로 코끼리 아저씨. 그 다음에 셔플, 스윙, 홍기통키 이렇게 있는데 이 리듬들의 공통점은 바운스 리듬이라는 거예요. 바운스가 뭐냐면 그 공이 통통 튀는 느낌의 딴다. 그러니까 고고 같으면 딴다 닷다 단다 닷다 이건데
바운스는 단다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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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듬들을 예, 셔플 또는 스윙, honky-tonky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액센트가 다 틀리긴 해요 서로. 그렇지만 예, 합쳐서 바운스 리듬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로우 고고 16비트가 있어요. 슬로우 고고 16비트는 슬로우 고고의 이제 패턴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패턴이 어떤 패턴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비트 수가 바뀌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8비트죠. 근데 여기는 16분음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16비트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 번째 거를 배우실 거예요. 짠짠짠 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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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자글 이런 식의 16비트 리듬을 배우실 겁니다. 잊혀진 계절 이 노래 잘 아시죠? 이 노래 배우실 겁니다. 자, 그 외에 왈츠 쿵짝짝 쿵짝짝 하나 둘셋 4분의 3박자죠. 그 다음에 뭐 비긴, 룸바, 뭐 폴카, 디스코, 트로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트로트 그 다음에 칸츄리, 소울 뭐 여러가지 리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다 배워보실 수 있게끔 준비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섬지박이는 왈츠 왈츠 주법 고고 그 다음에 아빠와 크레파스는 고고 8비트 오른손 뮤트 주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고고를 치면 이렇게 쳤죠. 양약 깡약 양약 깡약 이렇게 쳤는데 이제 오른손 뮤트가 들어가면 이런 소리가 나요. 자, 이게 퍼커시브한 효과를 주는 주법이에요. 그 다음에 제2에게 같은 경우는 아르페지오 주법이에요. 아르페지오라는 거는 펼친 화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스트로크, 자 스트로크, 스트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치면 펼친 화음이라고 합니다. 펼친 화음. 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아르페지오 연습을 하기 위한 손가락 연습들도 이렇게 하실 거고요. 대면 수업이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젬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젬베를 설명드리려고 제 악기를 꺼내봤는데 애석하네요. 찢어졌어요 피가. 설명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야, 이 소리가 찢어져가지고 이 젬베라는 게요 서아프리카 악기예요. 서아프리카 악기인데 타악기죠. 타악기인데 이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참 큰일이네. 자 어찌됐든 이런 젬베라는 악기를 통해서 리듬을 기타 연주할 때 젬베를 같이 쳐주면 이 소리가 안 나서 지금 젬베를 같이 쳐주면 정말 예뻐요. 예. 물론 이제 좋은 소리를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리듬을 제대로 배우시고 싶으시면 젬베를 배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타악기를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리듬을 제대로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젬베라는 게 이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위에서 가죽을 치면 밑에서 이렇게 동그란 부분에서 소리가 나무통이 울리면서 소리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기타하고 연주했을 때 아주 어울리는 하모니가 나오는 악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요거 말고 카온이라는 것도 많이 써요. 카온도 많이 쓰는데 젬베가 좀 힘든 게 뭐냐면 카온은 그냥 두들기면 그 원하는 부분에서 소리가 나는데 젬베는 이 손으로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게 나무로 된 악기라 기타고 할 때 정말 소리가 너무 하모니가 잘 어울리는 악기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젬베도 뭐 기본적인 거를 배워볼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아까 리듬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런 리듬에 대해서 노래에 맞는 리듬을 선택을 해서 그 리듬에 맞는 주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저의 나의 강의 맛보기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